주말 약속을 또 미뤘습니다. 남자친구가요. 미안해, 오늘 급한 일 생겨서 다음 주에 보자. 이게 벌써 세 번째였어요. 저는 괜찮아 라고 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는데도요. 그리고 그날 밤 혼자 생각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그가 제 대답에 왜? 라고 묻지 않게 된 게요. 제가 오늘 좀 힘들었어 라고 말해도 그랬구나로 끝나게 된 게요.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그런 식이니까 하고 넘겼죠. 대부분의 연애는 이렇게 끝납니다. 극적인 배신도 큰 싸움도 없이요. 그저 어느 순간부터 상대가 내 말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게 되고 나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지각된 반응성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 연구에 따르면 이 감각이 낮아질수록 관계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진다고 해요. 사랑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랑이 오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처음엔 몰랐어요. 오늘 회사에서 팀장님이랑 싸웠어 라고 말하면 예전엔 왜? 무슨 일이었는데? 괜찮아 라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로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위로 같지만 뭔가 달랐어요. 대화가 거기서 끝나버리는 느낌이었죠. 저는 더 말하고 싶었는데 그는 이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점점 말을 줄이게 됐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질문이 안 돌아올 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바빠서 그렇다고 해석합니다. 원래 무뚝뚝한 성격이라고 생각하거나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든 거라고 믿죠. 저도 그랬어요. 연애 4년 차면 이럴 수도 있지, 초반처럼 설렐 수는 없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해석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혼자 남게 됐다는 거예요.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그걸 말하면 제가 더 원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참았거든요. 관계 심리학의 한 권위자는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로 담쌓기를 꼽습니다. 상대의 말에 벽을 쌓듯 반응하지 않는 거요. 그런데 이게 꼭 무시하려는 의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피곤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문제는 의도와 상관없이 받는 사람은 똑같이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질문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은 건가 라고요. 어느 날 저는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우리 좀 이상하지 않아? 그는 놀란 표정으로 왜? 뭐가? 라고 되물었어요. 저는 말했죠. 우리 요즘 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보고만 하는 느낌이야.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매일 연락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잖아. 문제 없는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는 정말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연락 빈도와 만남 횟수로만 관계를 측정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관계 만족도가 높은 커플과 낮은 커플의 차이는 갈등의 유무가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의 질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몇 번 연락하느냐가 아니라 그 연락 안에 상대를 이해하려는 질문이 얼마나 있느냐가 관계를 좌우한다는 거죠. 오늘 뭐 했어? 가 아니라 그래서 기분은 어땠어? 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자는 정보 교환이지만 후자는 감정 교환이거든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일기를 썼습니다. 제가 정확히 뭐가 서운한지 적어보려고요. 그런데 막상 쓰려니 단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서운해, 외로워 이런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죠. 한참을 고민한 끝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약속을 미룬 게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외로웠던 거죠. 그가 저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안했던 겁니다. 감정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방향을 바꾸죠. 처음엔 서운함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무시당한다는 느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엔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커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억압의 부작용이라고 설명해요. 감정을 억누를수록 스트레스는 줄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향한 부정적 해석이 늘어난다고요. 결국 어느 순간 참아왔던 감정은 다른 모습으로 터지게 됩니다. 저는 2주 뒤 또다시 약속이 미뤄졌을 때 폭발했습니다. 너는 맨날 그래. 맨날 약속 미루고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왜 사귀는 거야? 남자친구는 당황했죠. 갑자기 왜 그래? 오늘 처음 미룬 것도 아니고 전에는 괜찮다고 했잖아. 맞아요. 전에는 괜찮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안 괜찮았던 겁니다. 문제는 저도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났거든요. 이때부터 대화는 감정 교환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쟁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너는 뭐 했어? 내가 언제 안 노력했어? 나도 힘들었어. 누가 더 노력했는지, 너가 더 이해해줬는지, 누가 더 이기적인지를 증명하려 들었죠. 관계 전문가들은 이를 관계를 파괴하는 4가지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가 반복되면 관계는 회복이 어렵다고요.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싸운 적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싸워야 할 순간에 참았던 거였다는 걸요. 4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갈등을 겪지 않았다는 게 자랑이 아니었던 거죠.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갈등을 말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관계 초기에 작은 불만을 표현하는 커플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역설적이죠. 불만을 말하는 게 관계를 해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라는 겁니다. 작은 불편함을 그때그때 해결하는 커플은 큰 갈등으로 가지 않거든요. 반면 계속 참는 커플은 어느 순간 폭발하고 그때는 이미 쌓인 게 너무 많아서 풀 수가 없어요. 저는 그날 밤 남자친구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요. 저번에 약속 미뤄졌을 때 나 좀 외로웠어. 바쁜 거 이해는 하는데 자꾸 밀리니까 내가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다음엔 미리 말해주면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자 그가 말했죠. 미안해.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몰랐어. 다음엔 미리 말할게. 그게 다였어요. 싸우지도 않았고 논쟁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해했죠. 서로를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나 전달법이라고 부릅니다. 너는 왜 항상 그래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느꼈어 라고 말하는 거요. 전자는 방어를 만들지만 후자는 이해를 만듭니다. 사람은 비난받을 때 변하지 않지만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움직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말해도 상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관계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감정을 말했는데도 반복적으로 무시되거나 가볍게 넘겨진다면 그건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한계일 수 있거든요. 맞춰가는 과정에는 최소한의 반응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 맞춤은 사실상 혼자 애쓰는 상태예요. 관계 상담을 하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우리는 싸운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요. 그 말 안에는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다고 했죠.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갈등을 말로 꺼내지 않았다는 뜻이라고요.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하면 설레면 충분하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관계에서 사랑은 반복되는 행동과 반응으로 확인되거든요. 저는 그 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운한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말하게 됐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좀 속상했어. 아, 그랬구나. 미안해. 다음엔 이렇게 할게. 이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좋아하면 알아서 잘 될 줄 알았죠. 미국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4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커플들의 공통점은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식을 배워왔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식지 않아서가 아니라 감정을 말하는 타이밍을 알고 말해야 하는 순간을 지나치지 않았던 거죠. 사랑은 운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느낌으로만 이어지지도 않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연은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죠. 그 신호를 또다시 무시할지 아니면 이번에는 한 번쯤 꺼내볼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예요. 말하지 않아서 유지된 관계는 거의 없지만 말했기 때문에 방향을 알게 된 관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랑은 참고 견디는 능력이 아닙니다. 불편한 순간에도 나를 숨기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그 용기가 허용되는 관계만이 결국 오래 남습니다. 여기는 감정해부학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